시옷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학습지도안, 교안,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내가 어떤 수업을 구상하거나 어떤 수업을 해야 할 때 수업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학습 지도안이나 교안을 작성하라고 하면 굉장히 할 수는 있어요. 작성할 수는 있는데 어떠한 흐름으로 그리고 좀 실수를 덜 하고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떠오르지도 않고 그 틀을 잘 몰라서 굉장히 고민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 이 영상은 좀 수업을 잘 해보고 싶고 혹은 교재 개발을 잘 해보고 싶은데 학습지 도안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이 잘 잡히지 않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학습지도안이나 어떤 교안 같은 것들은 수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거나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서 수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문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학습지도안이나 교안을 작성할 줄 안다는 의미는 수업에 대한 구상을 해본 경험이 있기도 하겠지만 내가 직접 수업을 경험해 본 그런 어떤 선생님들이 보통 이 학습지도안이나 교안을 큰 어떤 리스크 없이 작성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학습지도안이나 교안은 수업을 잘 한다고 해서 잘 쓰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학습지도안이나 교안을 잘 쓴다고 해서 수업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수업에 대한 구상도 잘한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실 학습 지도안만 보고 봤을 때에는 학습 지도안을 잘 쓰는 능력이라 함은 사실 글을 잘 쓰는 능력과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글도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혹은 내가 나 스스로 저장해 놓기 위해서 생각을 글로 잘 표현해 놓는 건데 이 학습 지도안이나 교안도 내 머릿속에 있는 수업에 대한 내용을 내가 수업하기 전에 논리정연하게 잘 적어 놓는, 기록해 놓는 거 혹은 내가 만든 이 수업을 다른 선생님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수업 모습을 글로 잘 정리해 놓는 것,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학습 지도안과 교안을 잘 쓴다라는 것은 글을 잘 쓰는 능력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학습 지도안이나 교안은 결국은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이므로 학습 지도안이나 교안을 잘 쓰는 사람들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수업에 대한 경험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교안, 학습 지도안을 쓰는 것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할까요? 다들 이 수업을 하기 위한,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학습 지도안이나 교안을 쓰는 연습을 해 오는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교안과 학습 지도안입니다.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내가 놓치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교환과 학습 지도안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 지도안을 잘 쓴다는 것은 수업에 대한 경험도 풍부해야 하고 또 이런 학습 지도안이나 내용에 대한 구상을 해본 경험도 풍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학습 지도안이나 교안을 잘 쓰고 또 수업을 잘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습 지도안과 교안에는 과연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할까요? 우리 같이 이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안을 작성하는 순서에는
수업 내용을 구상하고 그 다음에 교환 폼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하면 되는데요. 아주 뻔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폼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수업의 내용을 구상하고 그리고 내용을 작성하고 그리고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의 순서는 서로 바뀔 수 있겠습니다. 이 수업 지도안, 학습 지도안, 이 교환은 누가 보더라도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잘 전달을 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 학습 지도안이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방대해도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 머릿속에 그게 다 들어가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 지도안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고 그리고 간결하면서도 그리고 어떠한 핵심 부분이 잘 구체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적어 놓은 것, 그게 바로 학습 아주 좋은 학습 지도안, 교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지도안이나 교환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는 주제나 제목, 그리고 개발될 날짜, 수정된 날짜, 그리고 개발한 사람과 수정한 사람, 그리고 이 수업을 하기 위한 준비물, 그리고 이 수업의 학습 목표, 그리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순서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수업 개요. 수업이 다 끝난 다음 아이들은 어떠한 내용에 따라서 평가를 할 것인지, 그리고 폼을 만들 때 수업 전반부와 수업 중반부 그리고 수업 마무리로 섹션을 나누어 나서 내가 초반에 몇 분 동안 이거 그리고 중반에 몇 분 동안 이런 내용 그리고 마무리에는 이런 내용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폼으로 끊어서 간결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겠습니다. 그 이외 것으로는 회사 로고라든지 기업 로고라든지 아니면 학교 로고 혹은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한 워터마크 같은 것들을 기록해 놓는 그런 절차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더라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학습 지도안이나 교환에 꼭 들어가야 할 목록을 토대로 한번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옷 인스티튜트.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를 3칸 곱하기 그 다음에 5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전체 셀에다가 테두리 배경을 조금 진하게 쳐서 어떤 게 가장 바깥쪽의 줄인지를 좀 표시를 미리 해놓고 시작하는 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이게 칸이 너무 작으니까 조금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넓혀서 먼저 학습 지도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 주제, 제목, 그 다음에 혹은 주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학습 주제는 뭐가 될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보통 이런 학습 주제는 그냥 한 줄로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누가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누가 수정을 했는지를 남겨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오른쪽에 칸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커졌으니까 이쪽으로 좀 갖고 올게요. 자, 그래서 칸을 하나 더 만들 건데요. 칸을 만들어서 개발한 사람 그리고 이쪽에는 수정한 사람 수정한 사람 개발 교사 혹은 수정 교사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개발 날짜 그리고 여기는 수정 날짜. 근데 이런 것들을 왜 적어 놓냐면 사실 이거는 기록용이기 때문에 보관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날짜 예를 들어서 19년 9월 19일 그리고 수정 날짜는 2020 0201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개발 교사는 COC 그 다음에 수정 교사도 COC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이렇게. 그래서 수정은 자기가 한번 수업을 해봤다면, 그리고 놓친 부분이 있다면 학습 지도안에 더 제시해 놓아야 그 다음 사람이 조금 더 수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항상 수정을 꼭 해놓아야 되고, 예, 수정 날짜 여기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갱신이 되겠죠. 그래서 2월 9일 날 수정했지만 그 다음에 또 수정을 했다면 또 갱신이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 놓는다면 최근 수정 날짜라고 적어 놓으면 더 정확하게, 네, 최근 수정 교사 이렇게 해 놓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이런 기록 문서를 쭉 보관을 해 놨는데 뭐 문제되는 어떤 문서들이 있다면 최근에 수정한 사람으로부터 네, 그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이런 점에서 이런 부분 적어 놓는 것은 네,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학습 주제도 해놨고, 네, 누가 했는지도 했으니까 이번에는 학습 목표를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 목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칸으로 네, 진행이 되면 될 것 같으니까, 네, 한 칸으로 학습 목표 이렇게 해서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학습 목표를 적을 때에는 그 수업의 흐름대로 첫 번째 내가 이 수업을 할 때 수업 초반부에 친구들로부터 이끌고 싶은, 친구들에게 학습을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반 내용은 무엇인지, 후반 내용은 무엇인지, 이렇게 약간 좀 수업의 순서의 흐름대로 저는 적는 경우가 있는데, 꼭 저처럼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평가 기능에 따라서 학습 목표를 올리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순서에 상관없이 뭐 지식을 위해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이나 적용을 두 번째 하고, 네, 평가나 뭐 산출물에 대한 어떤 내용을 세 번째 마지막에 하는, 네, 그런 어떤 기능에 따른 목표를 적어 두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준비물을 적어야 하는데요. 준비물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한 줄로 네, 시작을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칸이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칸을 조금 더 네, 만들어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한 4칸, 4줄 정도 더 그냥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물까지 다 적은 친구는 이제 수업 개요를 적으면 좋은데요. 수업 개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뭐 초반에는 뭐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수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수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순서를 좀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적어 놓은 건데요. 이 수업을 이렇게 적어 놓는 이유는 수업을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용이 가득 적혀 있지만 뭐가 중심인지 잘 모릅니다. 어떤 게 핵심인지 잘 끄집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핵심 내용을 적어서 조금 더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를 머릿속에 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칸, 이게 바로 네, 수업 개요 칸입니다. 그래서 수업 개요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주시면 되고, 하나 더 해서 네, 저는 평가 항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가 항목은 사실 이 1번에 대한 목표에 대한 요 목표 내용에 따른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또 수업 개요에 따른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평가 항목을 이렇게 네, 저 나름대로는 뭐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동물에 대해서 배웠으면 동물이 뭐 어떠한 종류인지 뭐 이해할 수 있다 뭐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이해를 잘했으면 뭐 제일 높은 점수가 5점 정도면 5점 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도록 네, 평가 항목을 쭉 나열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교환을 쓰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네, 줄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초반, 네, 수업 도입, 네, 그리고 수업 중반부, 그리고 수업 마무리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 끝났다면 네, 여기 다음 주 과제, 네, 과제가 있다면 다음 주 과제, 그리고 다음 주 준비물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또 다른 팁이기는 한데 이 표를 할 때 제가 뭐 하고 있죠? 표를 네, 자 이렇게 추가해서 오른쪽일 필요 없는데 이게 아니라
어디 봅시다. 표를. 자, 이렇게 수업 도입 중반 마무리 요 때는 요렇게 네, 좀 해서 좀 비고를 남겨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셋업치기를 딱 해놔서 요 수업 내용에 따라서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네, 참고사항으로 혹은 비고로 네, 남겨두셔도 네,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사실 요만큼은 네, 수업 전에 봐야 되는 거니까 네, 경계를 좀 나눠도 좋을 것 같아서 요렇게 아래쪽에 네, 요렇게 설정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수업의 내용이었으니까 수업이 내용이 끝나면 다음 주를 위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사실 결국에는 이 부분이 되게 쓸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길게 빼서 네, 조금 더 빼도 되겠네요. 이렇게 길게 빼서 네, 참고는 쭉 올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남겨서 수업 도입 이제 수업 도입이 뭐 5분이면 5분 네, 시간도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수업 중반은 보통 한 40분, 네, 40분 이렇게 적고요. 마무리는 네, 5분. 이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전 5분, 40분, 5분에서 50분 수업에 대한 학습 지도안이었지만 어떤 분들은 10분, 35분, 5분이 쓸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다르겠죠? 그리고 하나 더 해본다면 사실 여기에다가는 맨 마지막에는 뭐 개별 학습인지 혹은 팀학습인지 이렇게 좀 이런 것들도 좀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사실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하나 더 한다면 이 그 표에다가 여기에다가 네 중요한 게 빠졌네요. 자 여기에다가 대상 네, 그래서 과연 이 수업이 초1인지 초2인지 뭐 초3인지 이렇게 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학습 지도안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대상 여기 대상이 빠졌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요거는 어떤 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입력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어디 있을까요? 어디 편집에 있나요? 여기 있네요. 편집에 있네요. 여기에다가 워터마크를 남기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제가 원하는 로고, 굉장히 로고가 좀 많죠. 로고를 이렇게 박으셔도 괜찮습니다. 요렇게 로고를 박아서 네, 어떤 기관의 학습 지도안인지 이렇게 남기셔도 네, 굉장히 멋진 학습 지도안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환 학습 지도안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들 안녕.